가오리 모양의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조종관을 본 사람은 비행기 내부가 아닌 지상에 있습니다. 중국의 고고도 드론 차이용 7의 이번 달 첫 비행 모습입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이용해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공격 목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为远距离打击武器提供目标指示信息，大幅提升信息化作战效能。 시험 비행에 성공한 또 다른 드론 지우티엔. 미사일 등 무기를 6톤까지 탑재할 수 있고 소형 자폭 드론은 100여 기를 실을 수 있어 작전 지역에 침투해 벌떼처럼 대량 투하가 가능합니다. 再加上叫子母载体，所以它可以把无人机现在的侦察能力、干扰能力，包括打击能力三者合一。 공중 최전선을 드론이 장악한다면 지상 최전방엔 네발 로봇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발 로봇은 정찰이나 지뢰 제거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소총을 등에 달고 직접 전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명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갑자기 생긴 잇몸 질환, 구강유산균을 먹으면 나아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구강유산균이나 먹어서는 의미 없습니다. 只要合理应用和其他的作战体系进行有机结合，那么它们也会成为制胜的法宝。 드론과 로봇은 비용 면에서도 압도적인 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인 드론은 수천 수만 배 비싼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네발 로봇은 대량 생산을 통해 33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거라고 중국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음 기술 목표는 병사의 뇌와 로봇을 연결하는 겁니다. 병사는 후방에 있고 전방엔 로봇을 투입한 뒤 병사의 뇌의 신경 신호만으로 로봇을 조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첨단 기술력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군용 트럭 3대에 나눠 실린 거대한 미사일이 테난먼 광장을 가로지릅니다. 둥펑 5C. 여러 개의 핵탄두를 장착해 많게는 한 번에 10곳을 타격할 수 있고 속도는 음속의 수십 배, 사거리는 무려 2만 킬로미터에 달한다는 중국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멀리 날아가는 ICBM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지구 어디든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무기체계라고 봐야 되겠죠.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인 둥펑 61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추정 사거리는 14,000km 이상, 사실상 미국 전역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5,000km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 킬러로 불리는 둥펑 26D 대함 미사일과 초음속의 회피 기동을 더해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둥펑 17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쥐랑3를 포함해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하늘과 땅, 바다 어디에서든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위력을 과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차세대 무인 무기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해저 드론이라고 불리는 18m 길이의 초대형 무인 잠수정은 정찰용을 넘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늘에선 스텔스 기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와 유인기와 합동작전이 가능한 다수의 무인 헬기 드론이 확인됐습니다. 이미 현장에 배치된 군용 로봇 늑대도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성능이 아직 노출된 적이 없지만 대기권 밖에서도 요격이 가능해 중국판 패트리엇으로 알려진 요격미사일 홍치-29 등 중국의 방공 시스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 등 태평양 전역에서 미국과 맞설 수 있다는 군사적 자신감을 대놓고 과시한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한 중국의 압박을 중국이 그냥 당하지만 않겠다. 자기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올 때는 우리들이 응징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이번 퍼레이드에서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북한 지도자를 옆에 세우고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 질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눈앞에서 중국의 첨단 무기를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 역시 북중러 연대를 발판으로 다음 달 10일 북한의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전술 핵 무기들을 대거 공개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등에 자동 소총을 장착한 로봇개가 군인처럼 절도 있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앉았다 일어서고 총구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중국과 캄보디아의 합동군사훈련 현장에 등장한 중국군의 무장 로봇개입니다. 可加载95-1枪架，主要用于配合物资队员进行房屋搜索和打击。 4종 보행 로봇으로 만든 로봇개는 리모컨을 통해 조종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합동훈련에서 중국군 특공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군사훈련에 등장한 건 처음이지만 중국군 무장 로봇개가 사격을 하는 모습은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며 연속 사격을 실시하는데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지난 2022년 열린 러시아 무기박람회에서는 소총보다 화력이 훨씬 큰 대전차 로켓을 탑재한 로봇개도 등장한 바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로봇을 개조한 이 로봇개도 엎드렸다 일어서거나 방향을 바꾸는 동작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상당수 국가가 로봇을 활용한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입니다. 활주로 끝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던 이전 항공모함들과 달리 푸제남은 갑판이 평평합니다. 전기 자력을 이용해 비행기를 이륙 속도까지 밀어주는 사출 장치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갖췄기 때문입니다. 이륙과 착륙 활주로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비행기의 동시 이착륙이 가능해졌습니다. 如果还有舰载机处于降落的状态，它们的飞行路线是互不干扰的，保证它的这种作战能力是一个持续的。 중국에서 유럽까지 해상 운송망을 확보하는 1대1로 정책을 펼쳐온 시진핑 주석은 푸제남 취역식에 참석해 부대 깃발을 수여하고 사출 장치도 직접 작동시켰습니다. 试飞也是要有这种非常勇气啊，这个很了不起的，都是英雄。 중국이 항공모함 3척을 보유하게 되면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은 태평양과 인도양 등 먼 바다까지 넓어졌습니다. 中国海军实现由近海防御型向远海防御型转型的标志性的武器装备。 원양 진출은 중국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들에 띄인 이른바 제1도련선.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이 첫 번째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필수적인 게 항공모함을 통한 장거리 작전 능력입니다. 푸제남의 등장은 제1도련선을 돌파할 수 있는 군사력 강화의 상징인 셈입니다. 중국은 당장 대만 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바다에서 해상 통제력 확보에 나설 전망입니다. 那福建舰列装之后，我觉得首先它会成为南海的定海神针，南海巡航，遏制越国家对我们的挑衅。 중국의 다음 항공모함은 사실상 무제한 항속거리를 제공하는 핵추진 항공모함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또 오는 2049년까지 10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해 명실상부한 해양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